제13호 태풍 닝닝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은 토요일부터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북상으로 강한 바람과 비가 예보되면서 주말에 예정됐던 제1회 예산 황새 축제가 연기됐습니다. 예산군은 관람객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추사 김정일 가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예산 추사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추사의 글씨가 새겨진 현판과 영조가 하사한 벽 등 20여 점의 희귀 유물이 선보입니다. 서산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제13호 태풍 닝닝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 충남 지역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 이봉수 예보관 전화 연결합니다. 네, 먼저 이번 태풍 예상 경로는 어떻습니까? 예, 4일 15시 현재 태풍의 위치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45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 방향과 속도는 동북동쪽으로 시속 5km 속도로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태풍은 점차 이동 속도가 빨라져 7일 새벽 3시에는 서귀포 서남서쪽 약 150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태풍의 크기와 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태풍은 현재 강도는 중이고 크기는 소형급으로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시속 5km로 거의 정체하며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동 경로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태풍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의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오늘 밤 4일 21시부터 이동 속도가 점차 빨라져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태풍 북상에 따른 충남 지역 날씨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충남 지역은 7일 새벽부터 태풍의 강풍 반경, 초속 15m의 강풍 반경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태풍의 진행 방향 오른쪽 위험 반원에 위치함에 따라서 강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현재 가을 장마까지 겹쳐서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 강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4일 16시 현재 세종, 천안, 공주, 아산, 부여, 청양, 예산 지역 등 7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었으며 내일 5일 새벽에는 서산, 태안, 당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4일 밤부터 모레 6일 오전까지는 80에서 150mm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북상하는 태풍 영향으로 7일부터 8일까지는 5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기간 강수가 이어지면서 매우 많은 비로 인해 비 피해가 우려되니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비 오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의 그 유사 태풍 사례를 보면 2000년에 뿌라비론, 2010년에 곤파스 사례에서 태풍이 서해상을 지날 때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태풍도 유사 태풍과 이동 경로가 비슷하여 강풍에 의한 피해를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그 해안과 해상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20에서 160km의 속도로 불어서 바람에 의한 수확기 낙과 등 농작물, 양식장 등 옥외 간판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태풍 닝닝 북상에 따른 충남의 기상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전지방기상청 이봉수 예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13호 태풍 닝닝의 영향으로 이번 주 충남에서 예정됐던 축제들이 대부분 연기됐습니다. 먼저 오는 7일에서 8일 예산 황새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회 예산 황새 축제가 미뤄졌습니다.
예산군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오는 28일에서 29일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7일 서산 해미읍성에서 개최 예정이던 해미읍성 제1회 전국 가요제 및 시민가요제가 15일로 연기됐습니다. 같은 날 음암초등학교에서 예정됐던 서산시 읍면동 분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도 28일로 미뤄졌습니다. 태안에선 같은 날 이원초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원면민체육대회가 다음 달 4일로 연기됐습니다.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은 조선시대 학자이자 서화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나 자란 곳입니다. 이 추사고택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정희 선생의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귀한 유물들이 선보였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농사가 잘 되는 상서로운 집이라는 뜻의 농상실.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새긴 것으로 추사고택 사랑채에 걸려있던 현판입니다. 테두리가 금으로 치장된 이 먹은 영조가 하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먹을 감싼 종이엔 김정희의 서체로 임금으로부터 받은 먹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추사 가문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영조는 사위이자 김정희의 증조부인 김한신에게 궁을 지어주며 매주펀이란 글씨를 손수 써주기도 했습니다. 월성이 김한신 선생님께서는 이제 서울 통이동에 있는 월성이 궁에서 거주하셨어요. 그 당시 때 사랑채에 걸려있던 편액으로 그 영조 대왕이 직접 어필로 써주신 매주컨은 이제 절이와 품위를 잃지 말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써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산 추사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추사고택 종가유물 특별기획전. 고택에서 발견된 추사 가문의 먹과 고유문, 편판 등 희귀유물 2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대부분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건 처음입니다. 예산군은 지명 1100주년을 맞아 지역의 위인을 알리고 역사적 뿌리를 찾기 위해 이 같은 특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낳은 위대한 인물인데 사실 지역분들이 추사 선생님의 작품이라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계기에 추사 선생님과 그 종가에서는 어떤 글씨를 썼는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지 우리 지역분들이 와서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사고택의 변천사와 김정희 가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11월 3일까지 계속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배당이 1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최근 대법원이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당 이의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배당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2008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사가 책임 제한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12만 7천여 건, 약 4조 2천억 원의 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6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은 지난해 6월 손해배상금을 4,329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사가 책임 제한액인 2,308억 원을 현금 공탁하자 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번에 대법원의 기각으로 최종 종결 처리됐습니다. 서산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공갈과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령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빙자해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려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서산 읍내동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6월 홍성해안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2차로에서 진행하던 3륜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면서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3륜 오토바이의 무리한 진로 변경으로 일어난 사고인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도 엄연히 자동차이므로 운전자로서의 법규 준수 꼭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6월 서산해안 도로 새벽 3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의 모습인데요.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중심을 잃고 주차되어 있던 차들에 부딪힌 후 전복되고 마는데요. 음주, 졸음 등으로 인한 과속 부주의로 추정되는 사고 영상인데요.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졸음이 온다 싶으면 반드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 출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논산해안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전방에 갓길 정차 중인 차량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2차로 차량이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고장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갓길 주정차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순경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환경부가 3일 제철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충남도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는 현대제철이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환경부가 재확인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철강업계는 전기보수 시 브리더 밸브 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오염물질이 대부분 수증기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현대제철의 브리더 밸브 개방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았다.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환경부에서 법제화 추진 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브리더 밸브 개방 시 신고 사항 이행과 공정 개선 사항이 이행되도록 엄격하고 촘촘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가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해선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만큼 조업정지 취소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간협의체 조사 결과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으며 집진기 같은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를 활용하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간협의체는 환경오염 논란을 초래한 고로의 브리더 밸브 개방을 환경기준 강화를 전제로 허용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제철소의 브리더 밸브 개방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민간협의체에는 지자체와 전문가, 철강업계, 환경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날 2개월간 운영해온 오염물질 공동조사와 미국 제철소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도 내 시내 농어촌 버스의 준공영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대다수 지역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금이 운송 수익금을 넘어서면서 관할 지자체에서는 향후 준공영제 도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날 충남연구원에서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으며 도와 시군 담당자, 버스조합, 수행기관 등 관계자 32명이 참석했습니다. 해당 용역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적자폭을 노선 효율화를 통해 줄이고 지자체 지원의 적전성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도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남형 모델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며 내년 중 용역 결과를 두고 운송업체와 시군과 협의를 거친 뒤 희망하는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도내 시내 농어촌 버스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금은 총 680억 원으로
도화시군이 1대9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 실무진이 서울과 부산, 대전 등 광역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준공영제 도입 전후로 재정 지원이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1,8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막대한 적자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중앙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 역시 이에 대한 건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법상 자체 사무로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4일) 오전 8시 20분쯤 서산시 갈산동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 전도 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 신모 씨가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차는 가드레일을 충돌한 뒤 도로 밖 풀숲으로 튕겨져 나가 신 씨가 탈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신 씨는 뒷문을 통해 구조됐으며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진 신평문화스포츠센터에서 4일 300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화급과 신평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두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오봉제 일원을 문화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오봉제 문화공원 조성은 당진시가 올해 처음 진행하는 지역 주민 소통 협력 사업으로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예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최근 관내에서 실종 신고된 50대를 1시간 만에 찾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9시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수덕사 인근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서로 접수됐습니다. 경찰서로부터 A씨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은 관제 요원은 실종 접수 지역 인근 CCTV를 모니터링해 1시간여 만에 A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홍성군 하반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5일 홍보급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교통과 건강 등의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홍성군 이동복지관은 10월 17일 홍성읍과 11월 7일 광천읍에서 진행되며 올 상반기 8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고요. 많은 곳은 2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1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 22도, 태안이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 등 우리 지역 모두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실 분들은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북상하는 제13호 태풍 닝닝의 영향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2.5m, 서해 남부는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뉴스가 되고 이웃에게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역 주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소식을 깊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